야권에서 빠르면 오는 2일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관건은 여당 의원들이 얼마나 합류하느냐인데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과 합의할 수는 없다는 분당론까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야의 새 얼굴들입니다. 초선 의원들 모셨는데요. 새누리당의 정운천,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21일이었죠. 김현웅 법무장관도 최재경 민정수석, 청와대 두 핵심 참모가 나란히 사퇴하든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청와대 입장은 이것은 항명의 차원은 아니다. 결국 또 사표 처리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요.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검찰 조사 결과가 거의 피의자 공동 정범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책임감을 느끼고 사표를 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게 항명이 아니라고 하면 네. 사표가 반려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한간에 회자되는 불타는 수레에서 뛰어내린 건 아니다 이 말씀.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하여튼 항명이 아니라고 나오는 걸 보면 네. 또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지금 장관을 바꾸고 할 정도의 여력이 없지 않겠어요? 네,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에 대한 도리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대면 조사를 추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검찰이 이제 오늘 보면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호사로 선임된 흔히 얘기하는 진박 네. 변호사와의 어떤 갈등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영하 변호사요? 네. 예. 그런데 사표를 수리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네.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탄핵에 들어가면 새로운 그 장관이나 그 인사를 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도 국정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사표를 반려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하고 업무를 일시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제 시스템이 돌아갈 텐데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정 라인이 지금 사실은 이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또 특검의 조사에 대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쌍두마차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그러한 노력들이 네. 지금 그 검찰 쪽하고 전혀 맞지가 지금 않으니까 네. 아마 이렇게 사표를 내지 않았나. 상징적으로 지금 이제 그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정치권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탄핵 빨라지고 있습니다. 속도가. 그렇죠? 할까 말까 막 논의하다가 하기로 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먼저 정 의원님,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까? 그렇고요. 아마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가 저희 새누리당이 어쨌든 29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 후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앞장서하겠다는 것이 아마 기폭제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26일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네. 대규모의 촛불 집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탄핵을 시작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정치권이 오늘 지금 오후에 그러니까 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구체적인 이제 절차와 시기를 논의를 한다고 하고 이미 이렇게 탄핵 그 사유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게 발의가 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150명으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4시간 내지 72시간 사이에 200명의 이제 찬성으로서 의결을 하게 네.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안에 200명의 탄핵 서명을 받아서 네. 그렇게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정운천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꽤 있어서
절차가 뭐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이 광화문이 아니라 여기 국회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과 무소속 합해서 171석이고 여기 새누리당에 29석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고심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이 한 30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지요. 네. 그 가운데 어느 정도나 찬성표를 던질 고심하고 거라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한 계실까요? 5, 60명 될 거예요. 예, 그렇죠? 그중에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이제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제일 궁금하죠. 네. 근데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가 딱 그렇게 말씀을 앞장서 하겠다. 네. 또 그렇게 해서 한 30여 명은 지금 찬성 쪽으로 지금 이미 돼 있는 것 같고 네. 또 한 30여 명은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 민심을 먹고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반해서 이거를 나간다고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마 새누리당에서도 아마 굉장히 오히려 뭐 29석이 아니라 더 네. 크게 이렇게 찬성표가 나오지 않을까. 네. 더 늘어날 거다 보신다는 말씀. 네, 새누리당 안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그 탄핵이 됐던 브라질을 포함해서 외국에서는 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어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는 기명 투표로 하는 게 이제 맞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무기명 투표로 사실상 하더라도 탄핵 서명을 받는 등 뭔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고 하는 네. 과정이 아마 있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은 의원들은 그 국민의 여론과 요구를 거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면요? 야당 내에서 이탈표가 글쎄요, 뭐 그. 네. 저걸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한 명씩 확인, 사실 이제 야권은 여쭤볼 게 없으니까요. 네. 새누리당 의원들께 한 분씩 확인해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언론이나 야권에서 이거 하나씩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마 빠르면 오늘이라도 시작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미 그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네.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앞장서 하겠다는 뜻은 네. 그런 서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받아서 야당한테 넘겨주면서 이제 퇴진이나 하야는 초헌법적인 거니까 헌법 절차에 따라서 네.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여당도 당연히 야당도 받지 않겠나. 예를 들어 의원님도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와서 언론사든 네. 야권이든 비박 쪽이든 이제 비주류 쪽에서든 동그라미냐 X표냐 할 거면 공개적으로 천명하실 겁니까? 일단 지금 초선 의원들 46명이 제가 대표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의문도 낭독하고 네. 정말 이게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탄핵 정국 그리고 네. 이번에 최순실 농단에 대한 전국 해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금 네. 6차 회의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 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네.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박 의원님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이걸 여쭤볼게요. 그 네. 혹시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안을 이제 의결을 하고 나서 대통령에게 가서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탄핵 절차가 늦어지거나 만약에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국회에 보내거나 하는 경우에 네. 이제 그 과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기명 투표로 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그 어떤 취지를 잘 살려서 네. 그 의사들을 밝히도록 하는 미리, 것은 미리. 네.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전원위원회를 수집하라는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지금 오늘 전달을 했고요. 저도 네. 이제 그 자리에 갔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중에 엄국하고 국기문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의 의견을 5분 발언으로 다 해라. 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탄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떳떳하게 밝히고 네. 그 자리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자리에서 탄핵으로 들어갔을 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이거 대통령 아바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총리를 실제로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할지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고 지금 탄핵이 오기까지는 사실 국민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이제 국회가 왔고 국회 스스로 한 역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탄핵을 시점으로 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도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도 바꾸는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를 하고 어떤 그런 액션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강성훈 아나운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수치로만 보면 사실 반드시 통과된다, 탄핵안이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야권에서 플랜 B나 이런 건 없죠, 지금. 배수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당내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새누리당의 탄핵을 위해서 표를 구걸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이정현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석고대제가 먼저라 이 말입니다. 새누리당의 해체 소년이 먼저 있어야 한다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탄핵 표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새누리당 표가 있어야지만 탄핵이 된다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고 엄밀하게 실수 없도록 제대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을 받드는 길입니다. 과연 야당 대표가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또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픕니다.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뜻에 따라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 야당에 따르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하수인이 되어달라.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당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자, 두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안타깝죠. 어쨌든 당과 당이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29명이 찬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건데 구걸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대통령하고 아침에 이렇게 영수회담 하자고 오후에 철회하는 동네 이장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가슴 아픈 일이다. 정말로 이번에 이러한 미중일 사태에서 전국 안정의 책임도 야당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어떻게든 그러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못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야당과 국민이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시선은 좀 양가적입니다. 사실 이런 국정 파괴 그 사태의 공범위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 이제 국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서로 너무 감정 상하지 마시고요.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물론 여당 안에 주류 비주류로 나눠지지만은 분명히 여당에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협력할 거 협력하겠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이정현 대표까지도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너무 세게 새누리당을 이렇게 눌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감정적인 언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46명의 초선 의원들은 이제 등원한 지 5개월, 6개월에서 6개월도밖에 안 네, 됐거든요. 네.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정치를. 네. 거기에 무슨 책임을 우리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도 네. 사죄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송구스러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러한 초선 의원들의 그런 계파에 관계없이 종식하고 계파에 관계없이 네.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의원들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있는 중진 이상의 분들이 분명히 이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전혀 대응도 하지 않고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그런 점에서 이제 공범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국민의 시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반성을 하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할 때는 분명히 협력을 해서 가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당에서 그동안에 총리 먼저 제안을 하고 탄핵을 추진하자 이른바 투트랙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건 이제 접어진 겁니까? 정리가 좀 된 겁니까? 야권에서? 아닙니다.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탄핵을 바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이제 선 총리를 철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당내 많은 의원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총리와 탄핵이 병행 추진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세트나 마찬가지다. 네. 탄핵 소추가 되었을 때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그 국민의 원래 의도하던 바가 아니다. 국민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세우려고 이러려고 광화문에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총리를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야당이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해서 세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모든 정치 일정이라는 게 뜻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여야 지도부가 어떤 현실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잘 진행을 못하고 계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풀어보자라고 하고 지금 전원위원회를 지금 소집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까지 오셔서 총리 추천을 해달라고 한 걸 또 하루 만에 그냥 완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을 했잖아요. 이러한 등등은 지금 정말로 협치의 개념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자,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네. 그 받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받을 걸 쉽지 않으세요, 혹시?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안이 아직도 네. 물론 이제 이미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제안이 여전히 그 취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네. 특검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서를 제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5일 안에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협의하에 추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 협의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양당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이게 이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돼서 2명으로 이제 그 압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바라기는 이게 이제 오히려 청와대에 갔을 때 청와대에서 뭐 중립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걸 미룬다든지 또 그 특검을 부정한다든지 사실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생각이신지요? 아니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네. 두 사람을 같이 합의해서 공동으로 아마 이게 더 발의를 모양새가 맞습니다. 근데 야당에게 이명의 추천권을 줬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좀 중립적이고 네. 존경받는 그러한 특검을 추천을 해주시면 네.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중립적이고 또 수용 이제 또 특검도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 좀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좋은 분들을 특검으로 추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붙이시면 아니, 이거는 물론 안 이제 되는 일이죠. 어제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네, 중립적인 특검 전에 그동안 워낙 야권 안에서도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삐걱거려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부에서는 왜냐하면 야당에다가 추천권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예. 받아주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을 잘했구나 하면 네.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호양. 야권 안에서는 좀 제대로 합의해서 특검이 이렇게 두 분의 특검 후보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는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 됩니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야당이 추천한 특검 검사 후보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중립성을 근거로 들어서 특검 받지 않겠다. 청와대 이걸- 입장은 제가 부연 설명하자면 청와대 입장은 저 특검은 대통령이 제가 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대변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중립적인 특검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은 계속 논란입니다. 대통령이 받으시겠죠?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면 조사를 받지 않아서 국민 부담이 엄청 청와대는 크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야당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꼭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조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퇴진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당장 사임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지금 사실은 탄핵으로 좀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 그러니까 임기 중에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대면 조사를 받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그게 이제 또 철회가 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 저는 이제 지금 검찰 조사에서부터 대면 조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특검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총의를 담아서 결의문을 채택하셨더라고요. 크게 보니까 개파 청산이라든지 현 지도부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의 어떤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46명이 한 6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개파 싸움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파 종식 선언을 하자.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책임을 지는 분들이 없어서 이번에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환골탈태하는 국민들이 이제 지금 거의 버린 새누리당인데 다시 저희들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그러한 당으로 새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어저께 결의 낭독이었습니다. 만약에 요구대로 현 지도부가 퇴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음 행동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이번에 6차 회의를 거쳐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함께 이렇게 결의문을 낼 때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좀 단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게 안 된다면 실력 행사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새누리당 안에서는 탄핵 주장하는 사람들과 한 당으로 같이 갈 수는 없다. 이런 강경 발언 나왔습니다. 조원진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제3지대, 요 며칠 사이에 제4지대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능성을 아무래도 정은천 의원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동안 해오면서 참 이 개파라는 게 무섭구나 네. 하는 걸 느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정치나 민주주의 사회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책임지는 지도부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건 맞지 않다. 그럼 책임지고 물러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재창당의 기준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제3지대, 네. 4지대도 앞으로 가능하다. 앞으로 뭐 생각할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친박 친문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마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양당 체제에서 네. 이번 20대 국회가 3당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2개가 3개가 되는 것이 어렵지, 네. 3개가 4개, 5개 되는 건 쉽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당제를 해보니까 이게 네. 괜찮은 거예요.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당 내에서 계파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이 정확히 같이 모여서 당 간의 경쟁을 하는 구도가, 뭐 저는 이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네. 그렇게 다당제가 정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다당제에 맞는 어떤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정비가 된다면 저는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돼서 거기가 삐끗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네. 그런데도 그 대통령을 교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좀 막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제가 기대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무선으로요. 예를 들어 뭐 박지원 의원, 뭐 김무성 의원, 안철수 의원, 이른바 제3지대 손학규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다 모인다면 자, 2분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참여하시겠어요? 그 당에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 아직 그 초선 의원 46명 어떻게 단합해야 하냐, 그게 지금 중요한 무기니까. 네. 아직 제가 답을 의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추위와 칼바람에도 촛불 민심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도 뭐 최대 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촛불 민심에 바라는 점 있으시다면 들을까요? 네. 정말 이제 퇴진 하야는 초원법적이 안 되고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2번째, 꼭 이 촛불이 정말 개헌, 지금까지 5대 대통령이 전부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다 있고 국정농단, 거기에 이제 친인척 비리,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깰 수 있는. 또 저는 지금 32년 만에 당선되어 왔는데 이 소선거구제, 네. 이러한 개헌을 통해서 30년의 고목나무를 이제 걷어치우고 개헌으로 우리 국민 민심이 횃불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저는 지금 이제 어제도 오늘도 지금 조세 소위 막 하다가 지금 잠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사실 촛불에 나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런 비선 실세를 통해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하는 것도 그게 1차적인 이유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나오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도 한참 들여다봐야 할 시간인데요. 예. 그죠? 오늘 2분 의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